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마이TV가 야심차게 기획했습니다.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저는 나누구의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나누구가 회를 거듭할수록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신 손님은요, 최고령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최다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정치 구단이라고 하시는데 박지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마이TV 네,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네. 이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고 나누구에 나왔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특히 오연호 대표 기자하고 이렇게 네. 만나니까 제가 조금 떨립니다만 그렇습니까? 잘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사전 5분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로 국회의원을 이미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14, 18, 19, 20대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예. 그런데 저를 보면은요, 네네. 다 8선 9선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6선 정도는 하는데. 그만큼 네. 우리 정치계를 이끌고 갈 음. 무게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평가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가요? 사실 음. 제가 뭐 장관, 음. 대통령 비서실장, 네.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한 선으로 취급해 준다 하면은 전 7선이죠. 아까 이제 제가 정치 구단 중 한 명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또 현존 정치인 중에 누가 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됐든 정치 구단이라고 호칭되시는 분들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네. 이 삼김씨인데 그분들은 이미 거했고 네. 생존한 유일한 정치 구단 유일합니까? 국민들이 언론에서 칭하는 것은 박지원밖에 없다. 네. 근데 그 구단이 말이죠. 지금 지역을 전남매, 해남, 완도, 진도를 선택했어요. 왜 거기를 선택했습니까? 제가 목포에서 3선을 했는데 네.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음. 현직 의원인 김홍걸 의원이 아. 목포에서 출마한다고 이렇게 음. 탐문을 하고 네. 네. 심지어 뭐 음. 인근 지역 군수들한테도 아.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음.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네. 이념을 이어가야 될 아. 책임이 있는 제가 네. 아들하고 경쟁하겠어요. 음.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내 고향 네. 해남완도 진도를 찾아갔죠. 고향은 진도시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제 그 지역구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니,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도 될 텐데 그 유명한 구단이 우리 동네 온단 말이야? 이런 민심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좋아요. 예, 그리고 저는 네.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워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네. 해남완도 진도 유권자들 13,000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를 했죠. 어. 그럼 제 전화를 받으면은 네. 방송에서 많이 들으니까 네. 음성은 비슷한데 보이스 피싱 아니에요? 아. AI?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하겠다. 네. 아무튼 그래요? 환영하고 역시 고향이라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존에 계셨다면 네. 이 박지원의 선택 다시 국회의원 도전 어떻게 잘하셨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현재 네. 윤석열 독주 정권을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네. 제동을 걸고 있느냐? 음. 이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 해임 후 네. 1년 반간 음. 누구보다도 네. 열심히 투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책을 썼어요. 네.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은 DJ 라면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DJ 라면 아하.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저는 음.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네. 그분이 마지막 연설하신 것 음.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아하. 이런 저항 정신으로 그래요. 제가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모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만 예. 이제 저도 뵀습니다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예, 남편이 정치하니까 예. 그 박지원이 또 도전하네 국회의원 뭐라고 사모님을 하실까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임종하기, 운명하기 며칠 전에 네, 네, 네. 당신은 정치를 해라. 음, 당신은 정치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러나 네, 이제부터 우리 두 딸들만 생각하고 살라. 아, 저는 이것도 음. 김대중 대통령과 제 아내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핵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윤석열 독주 정권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네, 하나의 검찰 서울법 영화를 보면은 네. 하나의 두목이 땅으로 돌아갈 네, 네. 죽음의 그런 선택도 국민이 역사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군부 정권의 재창출을 막고 네. 심판하자 이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매우 짧죠.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박지원님께서 10분 동안 완전히 통째로 마음대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도 굉장히 뭐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제 뻔뻔함이 또 근데 늘 그 방송에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출연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늘 진행자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10분 동안 내내 내가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경험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네. 저도 그렇죠. 네. 이 저녁에 잠자면서 생각하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DJ와 대화를 하는데 네. 전기불을 끄고 내 코가 빨개지는 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음. 그럼 내가 만약 시인이었다면 작가였다면 이 코가 빨개지는 부끄러움을 글로 쓸 수 있는데 네네. 다시 또 눈 뜨면 내가 똑똑하고 잘한다. 이걸 정치인답게 해야 되는데 어허. 이게 나는 누구인가. 진짜 또 네. 정치구단 박지원의 가장 힘든 10분. 그러나 또 가장 잘만 활용하면 효과적인 10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박지원. 글쎄요. 제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배운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고향 해남완도 진도 발전을 위해서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제가 왜 출마를 하는가? 저는 첫째,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 퇴임 후 1년 반간 매일 방송을 서너 번씩 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했는데 아직도 그 투쟁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로 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출마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등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이런 분들이 일선에 서서 검찰 하나애들이 이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기도를 분쇄해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합니다. 이때 우리 민주당이 단결하면은 총선 승리도 하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이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민주당을 단결시켜서 총선 승리로 이끄는 데 앞장서고
정권 교체에 이 박지원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바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낙후된 제 고향 해남 완도 진도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했던 경험과 경륜, 지혜를 총동원하고 그래도 많은 인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석양을 벌겋게 물들이고 만약 내년 당선된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 전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의과대학을 3번 봐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소를 하신 우리 어머님이 너는 몸도 약하고 선생에서 진도에서 나랑 살면은 재산 다 갖고 얼마나 좋냐 해서 광주 교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 아내하고 뜨겁게 연애를 해가지고 제가 중앙대학교 편입시험을 합격했지만은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해서 당국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가장 존경스럽고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도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호 여사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뉴욕에서 가장 돈 잘 벌고 오락가락하면서 노는 그런 한량 신세로 마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가 전두환 대통령 환영위원장을 뉴욕 한인회장, 뉴욕 총연합회장, 뉴욕 평통 회장으로 한 것을 대통령께서 망명하셨을 때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전두환 개인 대통령을 한 게 아니라 미주 지역 총연합 회장으로서 한국의 대통령을 환영한 것 아니냐. 그리고 박지원 당시는 사업가로서 많은 한국 상품을 수입해서 미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큰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 삶이 부끄러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망명을 보냈기 때문에 김대중 선생이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대중 선생을 모시고 열심히 민주화를 이루는데 벽돌 하나는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때는 김대중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셔도 아침 6시면은 동교동 일산에 가서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이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성심성의껏 모셨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IT 시대를 연 것도 자랑이지만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로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는 저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노력을 해서 분단 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룩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나라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와 남북 관계, 외교 실패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돕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이 돕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분단 반세기 만에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6.15 공동선언을 만들어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을 이어갔지만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단절했던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켜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즉 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만들어낸 것은 21세기 최대의 사변입니다. 이런 남북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파탄내고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해남 완도 진도 군민 여러분, 저에게 길을 꼭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박지원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집행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가서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정원장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쳤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개혁된 국정원에서 내가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간다.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싸우겠습니다. 서울의범 보시면은 하나의 두목이 땅으로도 못 갑니다. 죽어서도 못 갑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면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고 민주당의 단결 집권을 하고 해남 완도 진도 발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정확히 10분 하셨네. 아니 네. 오연호 대표 기자가 잘했다고 하면은 네. 기분은 좋지만은 네. 문제는 네. 국민과 네. 해남 완도 진도 군민들이 잘했다고 해야 돼. 아, 아마 그렇게 나는 절실히 필요한 게 표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지역구를 일주일에 막 계속 갑니까 주말에? 그렇죠. 음. 월화수목 네. 방송 음. 출연 및 강연. 네. 그래서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라버렸지만은 음. 제가 인기가 있잖아요. 네. 바른 말 하잖아요. 네.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네. 12번 하고 네.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 날 네. 오후 2시 반에 MBC 뉴스회전 출연하고 광주로 갑니다. 아. 광주에 가서 또 하고 출연하고 저는 광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해남으로 가서 음. 금, 토, 일 어. 이 3일은 해남 완도 진도 두더지 아니 그래서 엄청나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42년생이시잖아요. 왜 그걸 물어요? 또 올드보이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만 아니, 얘기하는 누가- 건데 아니 그래서 이제 건강을 굉장히 잘 관리하시나 보다. 저는 네, 어떻게 하십니까? 사고를 해요. 음. 띵킹을 한다. 어. 잘 먹고 네. 잘 짜고 음. 잘 걷고 네. 참지 않고 말하고 이 사고를 하는데 네. 참으면 암 걸려요.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수행실장이 저한테 조크를 하더라고요. 네. 해남 분인데 네. 이번 출판 기념회 때 네. 반바지를 입고 하자. 그래가지고 네. 실장님의 다리를 한번 보여주라고. 어.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서 한 번씩 만져보고 가라고. 저는 얼마나 튼튼한지.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걸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에도 새벽 2-3시까지 술을 마시고 6시에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일을 아니, 시작했다. 5시에 일어나지. 아. 5시에 일어나서 근데 신문, 그게 방송. 단순 건강이 아니라 엄청난 그 정신 이게 있었을 텐데. 당연히 알죠. 음. 아니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잖아요. 호랑이에 몰려가도 네.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네. 저렇게 악독한 음. 검찰 정권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낙연이 못 차리고 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신당 안 하실 되죠. 것 같습니까? 이낙연 예? 신당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창당 못 한다고 아, 봅니다. 결국은. 예. 음. 성격도 그렇고 네. 그분은 민주당에 대한 아버님부터 자기 그래요. 애정이 강한데 음. 그러나 홧김에 뭐 한다고 음. 이낙연을 악마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요. 소통하고 음. 노무현 후보가 음. 정몽준 네. 집으로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모습을 TV로 국민들이 보고 네. 노무현이다 음. 하고 지지를 해서 당선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음. 이재명 대표가 자존심 확 내리고 네.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네, 네. 신당 창당하지 마라 이걸 이걸 설득하라고 아.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이 코너에 여러 청년 정치인 예비 출마자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이걸 해라 한마디 하신다면? 저는 첫째 네. 전화를 잘 받고 음. 꼭 콜백을 해라. 아. 이 정치인들이 네. 자기 하고 싶은 전화만 하고 안 해요. 이건 아니다. 음.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라.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자, 아까 이제 김대중 정신,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레임덕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이미 네.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왔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저수지는 구멍이 뚫렸다. 음. 저는 경험했잖아요. 네. 레임덕은요. 네. 측근이 보따리 싸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그런데 그런 지금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윤핵관들이 안 한다고 보따리 싸잖아요. 그래요. 자, 이번에 이제 해남 완도 진도인데 슬로건은 정했습니까? 슬로건. 큰 인물 큰 발전. 지금 그걸 가장 바라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박지원 같은 거물이 와야 네. 된다 그러는 거죠. 지금 이게 신간인 것 같은데 예. 잘 팔리고 있습니까? 이제 팔기 시작했으니까 좀 사주세요. 아니 라면 중에는 DJ 라면이 최고라니까. 네. 자, 이제 4호 인터뷰 5분이 끝났는데 출연자 중에 그동안 출연자 중에 최고령이시기 때문에 아 왜 최고령을 자꾸 강조해요? 아니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너스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도 나왔으니까 이 출판 기념일 언제 하는 겁니까? 16일 날 해남에서 16일 날 해남에서 네. 몇 돈을 받으려면은 음, 서울이 좋은데 네. 저는 해남에서 해야 지금도 압도적으로 높지만은 선거운동 해야죠. 몇 명 정도 지금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만여 명 올겠죠. 그래서 만여 명을 어디다 아니 그래서 해남에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해남의 지역들도 많이 오는데 네. 저는 그분들이 와서 해남에서 5만 원씩만 쓰고 가라. 그 해남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 드리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바지 입고 좀 그건 좀 너무 경솔해 보이고. 그래요. 네. 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김대중 총재는 당시 야당 총재 시절 선거 때마다 젊은 피를 수혈했잖아요. 그렇죠.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러한 분들도 네. 민주화 시대는 박영숙, 문동환, 이우정 선생을 네. 또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시대는 네. 서영훈 네. 흥사단 이사장님 여기에 김근태, 우원식, 우상호 이런 젊은 피를 수혈해서 그렇죠. 아니 당을 그래서 이제 개혁했죠. DJ의 정신을 이어가시려면 박지원 전 장관께서 이제 본인 지역구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젊은 피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권하고 이런 것도 50대 50 정도로 하시면 당선해서 할 거예요. 당선해서. 당선해서. 제가 안철수 당에서 제가 호남을 돌아다녀 가지고 네. 38석을 만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만약 공천이 확정되면은 네. 해남안도 진도는 하루만 아, 다니고 우선 다른 호남을- 지역의 젊은 호남을 한 3일 다니면서 단결시켜야죠. 지금 민주당 호남에서 안 좋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단결시키고 수도권으로 와서 네. 저는 제가 유세하면요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네. 그래요. 내가 방송인 네. 유튜브 스타 아니에요. 네. 추가 발언을 너무 많이 주시면 또 드리면 다른 분들이 또 공평성 얘기를 할 아니 거기 잘하는 때문에. 사람한테는 많이 줘야지. 예. 그래서 최고령이시기 때문에 추가 자꾸 발언을 최고령 하지 넉넉히 말아요. 드렸습니다. I am not old boy, smart boy, strong boy. 네, 감사합니다. You know?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지켜보셨죠? 이게 바로 나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마련한 대국민 출마선언 프로젝트인데요. 이 코너에 출연을 원하시면 오마이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